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운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해킹이라는 용어는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이 취약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행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은 이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크다라는 이제 용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크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순수한 즐거움이다. 라는 뜻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이익을 취하고 해당되는 파일을 지워버리고 또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이런 악의적인 행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크래커다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해커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해킹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용 PC를 이용해가지고 미국, 서방, 선진국의 이제 군사 기술 시스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암호, 또 극비 정보 이런 걸 빼내가지고 건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니머스는 해커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해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회사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이 시스템을 이제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비를 시키고 나서 해커가 이 회사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니네 시스템 이 상태에서 망가뜨릴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멈출까라고 이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거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해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니머스라는 해커 조직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해커 그룹이 됩니다. 네, 스푸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푸핑,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요. 스푸핑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속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얼굴을 속이다, 변장을 해가지고 누구처럼 속이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사이버상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이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가지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럼 시스템에서는 어때요? 이 학생을 교장 선생님인 것처럼 판단을 해서 여러 권한을 이제 주는 거죠. 이처럼 뭔가 IP를 속이고 ARP를 속이고 DNS를 속이고 이메일을 속이고 하여튼 이것저것을 속이는 것을 스푸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지 모를 수가 있죠.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 스푸핑이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IP 주소가 아닌 이제 공격자가 있는데 공격자가 여기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본인 걸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 걸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하고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다른 시스템, A 시스템의 멤버로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는 거죠. 네, 위조를 하는 거죠. 주소를 이제 위조를 한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버 입장에서는 서로 얼굴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들어온 사람이 A라는 시스템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는 어떠세요? 실제로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A를 속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의 IP 주소를 이제 속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로채는 기법이 됩니다. 자, ARP 스무핑은 ARP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IP 주소를 맥 주소로 이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이제 IP 주소를 공격자의 IP 주소로 바꿔버리는 공격자의 맥 주소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특정한 주소를 그러면서 패킷을 이제 전달해주는 이쪽으로 전달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바꿔버리는 거고요. DNS 스푸핑이다라는 것은 DNS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IP 주소를 이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이 있죠. 우리가 도메인 네임 www. 한글로 영어로 네이버 쓰면 네이버에 실제 IP 주소 뭐 192. 이런 식으로 168.92. 뭐 67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DNS가 돼요. 근데 도메인을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것에 맞는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공격자의 IP 주소로 일이 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으로써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가는 거고요. 이메일 스푸핑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메일을 보내는데 공격자가 상대방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 위조해서 보내는 거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주로 이제 스팸 메일을 보낼 때 또 바이러스 감염 메일을 보낼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스푸핑이 무엇이다 라는 이제 용어 기억해 주고요. 이런 종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IP 주소를 속이는 거, 맥 주소를 속이는 거, DNS를 속이는 거, 이메일,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피싱입니다. 피싱은 뭐냐면 이제 낚시에서 낚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요. 가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아이디, 비번, 또 카드 넘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할 때 어떠세요? 이런 미끼를 써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이걸 물으면 낚아채는 그런 기법이 되죠. 그래서 낚는다 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낚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보이스 피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BC 하고 나서 city.com 이런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거 시티은행에서 보낸 건가 보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막 문장을 쓰고 나서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여기를 딱 누르면 실제로 이 시티은행과는 이제 무관한 웹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자 신용카드 카드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4자리 다 입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제 소중한 정보가 이렇게 다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이제 넘겨주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스파이웨어다라고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광고라든지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지 성공한 마케팅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를 클릭을 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바지를 클릭하면 이 사람은 바지에 관심이 있나 보다. 자, 바지에 클릭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무슨 색깔? 빨강색을 주로 선택을 하네. 그럼 사람들이 빨강색을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웨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밍이라고 있습니다. 파밍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도메인으로 입력하면 도메인은 뭐였어요? 이렇게 문자로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한 숫자로 바꿔주는데 예를 들면 192점, 62점, 75점, 55 이런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IP 주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도 되고 IP 주소를 입력해도 되죠. 그러면 이 도메인에 맞는 IP 주소를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DNS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을 잘 입력하더라도 DNS를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유도한 사이트의 IP 주소로 이렇게 연결해 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는 파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진짜 사이트로 오인해서 접속하도록 한 후 유도를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탈취하거나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변조해가지고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 하이제킹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라는 건데 공격 시스템, 이 시스템을 침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 비번을 모르는데 이미 접속되어 있는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서 공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있는데요. 랜섬웨어도 이제 좀 심각하죠.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 파일들을 모두 암호화를 시켜버려요.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 파일을 열면은 암호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고객 정보가 달린 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입출금 내역이 달린 개인 정보가 있는 그거를 모두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또 출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모두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그런 거. 그래서 암호를 풀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라 해가지고 회사하고 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우리는 랜섬웨어다라고 합니다. 자, 도스 공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도스 공격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서비스 공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이제 입학 시험에 대한 결과, 여러분이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트의 목적은 이제 발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접속을 해서 발표 결과를 보는 건데 공격자가 여기에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빠르게 접속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 발표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래의 목적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기법을 우리는 도스 공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 공격에는 이제 SYN, 플로딩, 핑오브 데스, 티어드롭 어택, 랜드 어택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이 도스에 대한 내용 되죠. 그걸 물어보는 경우, 그다음에 도스 공격에 대한 종류 물어보는 경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YN 플로딩이다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서버를 마비시킬까라는 건데 정상적인 통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3A의 핸드쉐이킹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신호를 보내죠. 그럼 서버가 왜 그래? 라고 통신할 준비, 내가 너한테 통신할 거야. 그래, 통신해.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적인 데이터 내용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3A 핸드쉐이킹이다. 라고 하는데요.
SOA 플루딩이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실제로는 A의 주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IP 주소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누구한테 보내요? 변경된, 보낸 사람한테 보내니까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이 안 오잖아요. 데이터가 안 오잖아요. 왜 안 오지? 라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응답 신호 보냈지? 라는 내용을 큐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또 신호가 안 오죠. 그럼 또 두 번째 신호 보냈다라는 기록을 또 큐에다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Q라는 메모리가 어떠세요? 이걸로 꽉 차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넘쳐버리는 거죠.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마비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정 시간 동안 신호가 안 오면 뭐하러 보관을 하느냐, 그냥 버려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핑 오브 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핑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핑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고 내가 있으면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곱만큼 작은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내서 응답을 받으면 아, 연결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가 여기에 보내는데 엄청나게 크게 보내버려요. 서버한테. 그러면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많은 패킷으로 쪼개서 얘한테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패킷이 몰려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서버에서는 핑이라는 명령어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제 티어드롭 어택이라고 있습니다. 눈물방울 공격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패킷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순서대로 해야지 저쪽에서 이제 또 조립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대자 가죠.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받을 때 이제 여러 갈래길로 패킷이 갔을 때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1, 2, 3, 4번이 안 보이네. 4번 어디 있지 하고 다 뒤져요. 4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낼 때 일부러 4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를 계속 이렇게 찾아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수신자의 컴퓨터에서는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 죽음의 푸른 화면, 이게 이제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랜드 어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출발지에 이제 IP 주소가 있고 목적지 IP 주소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신호가 보내져 버리게 되는 이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이다 해가지고 도스인데 분산 D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도스 공격은 한 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하는 거였는데요. 얘는 많은 PC에서 이 서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컴퓨터들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이건 이제 좀비 PC다라고 합니다. 좀비 PC. 네, 그래서 좀비 PC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원격으로 이제 조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런 PC들을 이제 수십만 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격자가 원격 조정하는 거죠. 특정한 사이트를 공격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PC들이 이렇게 특정한 서버를 공격을 하는 기법이 돼요. 수십만 대 또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정해가지고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을 시켜버리면 이 서버가 갑자기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서버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서버 마비.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 그러면 이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도스 공격이다, 디도스 공격이다의 목적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시켜 버리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터넷 쇼핑몰,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차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뭐 구청, 청와대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차단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상으로 백도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은 이제 D고 도어, 문이다 그거죠. 결론은 이제 뒷문이다. 정상적인 문이 있는데 뒷문으로 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요. 그 다음에 또 쳐요. 이렇게 5단계를 거쳐야지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홈페이지의 관리자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거 막 5단계 쳐서 접속하고 점심 먹고 와서 막 5단계 다 접속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비번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원칙상은 관리자가 아이디 비번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커가 알아내는 거죠. 해커가. 그러면 어떠세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이 돼버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뒷문이다, 비밀문이다 라는 게 이제 백도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해킹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행위에 대한 이력이 모두 해커한테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버립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을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1000만 원이 입금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해킹의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할까? 해킹 방식은 뭐냐면 특정한 앱을 이용하는 거죠. 앱. 그다음에 앱을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앱 여기를 누르세요 라고 해서 앱 링크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 링크도 가짜 문자였던 거예요. 이러므로써 자신도 모르게 추가적인 앱이 설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는 어때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화면을 타인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QR코드는 어때요? 찍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 그래서 이제 해킹을 어떤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 타인들에 대한 주소, 그 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가서 악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생활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위치 추적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해킹이 예방하는 기법은 무엇일까? 비밀번호죠. 일단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자. 네트워크 상에서도 접근을 하려면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비밀번호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 이제 무선 네트워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켜두자라는 거고, 절대로 문자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라는 거고, 중요한 거 백신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거고, 항시간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놓아서 해킹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